네, 반갑습니다.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경매 성공 비법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성이 안 들리거나 혹시 좀 이상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번에 우리가 보면은 유튜브가 이제 방송이 이제 갑자기 중단이 돼가지고, 끝에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엉성하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어차피 끝나갈 시점에, 유튜브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이제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즐거운 명도를 처음 터득하게 된, 즐거운 명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저께 때마침 이제 스파레즈 35기가 이제 즐거운 명도를 이제 끝냈습니다. 즐거운 명도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기, 21기, 22기 때는 이제 즐거운 명도를 이제 그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특별 세미나 할 때 명도에 대한 특강을 1회로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명도라는 것은 명도 하나만 가지고도 강의를 엄청 길게 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명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 실전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명도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애를 써서 낙찰받은 물건을 이제 기어이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를 주거나 수리를 하거나 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완료돼서 밖에서만 쳐다보고 이제 그 군침만 흘리던 집이 이제 내 집이 되어 가는 그 시점이 이제 명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도하는 과정이 경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또 이제 실제로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뭐 명도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탈탈 경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탈탈 경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경매 보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37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과거에 지금 보면 한 강의당 1,000만 원씩 이렇게 해놨죠. 왜냐면 이제 교육 과정의 수강생들 그 위주로 이렇게 찍은 이제 영상인데, 혹시라도 이제 그 교육생이 아니신 분이 결제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이 금액을 아싸리 그냥 하나당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뭐 어떤 장치가 없어요. 가격을 올려놓는 수 외에는 다른 분들이 결제를 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35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쭉 이제 강의를 했었죠. 특히 여기에 있는 2019년 버전의 이제 그 37기들도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뭐 샵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우량물건 검색 훈련만 작년이죠. 2019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간만 해도 몇 번이에요. 그죠? 60분, 90분. 그러면 150분, 200분, 270분, 그 다음에 310분 정도 되니까 한 우량물건 검색 훈련만 한 5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녹화까지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할 건데, 원래는 2019년 버전에서 제가 이제 공을 들여서 녹화를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그 다음 기수들을 가르치면서 실전 훈련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버전을 빼고 2020년 버전으로 이제 제가 새롭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웬만하면 평생 갈 계획이에요. 뭐 특별하게 하나 안 하고 이렇게 되고요. 어저께는 이제 즐거운 명도에 대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몇 회입니까? 20분, 100분, 200분, 260분, 360분, 420분, 480분, 68에 48.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 명도만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임팩트 있게끔 요약 정리한 것들이 8시간 정도고,
실제로 이제 명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나중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또 특강 형태로 또 진행을 해서 이곳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2020년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탈탈경매 사이트 만든 거. 두 번째는 이번 12월 안에 이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안에 안 되더라도 1월 초순경까지는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제 도기한닷컴 사이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기한닷컴 보이시죠? 경매쟁이 시작 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여기 링크들을 다 여러분들이 딱 오시면은 링크들 경매쟁이 링크들 있죠. 쭉쭉 바로 이제 킹왕짱 옥션 협회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여기서 클릭이 되게끔 배치를 하고 있고요. 어디 보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링크들이 있냐면 슬쩍 맛배기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교육, 소통, 경매, 뭐 국가 이게 보면 링크들이 보이시죠? 이제 경매와 관련된 링크들을 좀 모집해 놨고 국가와 관련한 링크들 이렇게 법률에 관한 링크들, 신문에 관한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퀵 메뉴들을 이제 그 모아서 우리 협회에 이제 금년 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회사라는 게 연말 되면은 그다지 이제 조금 일을 좀 더디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뭐 초순까지는 되지 않을까? 내년 15일까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때 한번,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회원들께서는 도기한닷컴을 켜놓고 그 다음이나 네이버보다는 도기한닷컴을 켜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편리한 시설, 편리한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탈경매는 우리 그 여기 워밍업이라고 한 데 있죠. 그 37기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워밍업에서 이런 거를 먼저 우선 1, 2, 3, 4는 무료로 해놓고 아래는 아직 안 찍었어요. 찍을 생각들이 있는 건데 아직 안 찍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무료로 오픈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거가 아니고 우리 이제 마니또가 있고 스파레주 동문회 마니또가 있고 데드 캠프를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설한 거가 2021년에 달라진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경매쟁이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힘드신 세월을 사신 거예요. 2020년에 뭘 했나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더 우리 회원들, 가까운 회원들은 정말로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많이 늘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서 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이제 경매라는 것은 정말 물건 하나 잘 사면은 뭐 1, 2억 같은 거는 돈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내가 쟁취하는 거가 경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좋은 호시절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엉망진창된 것도 있지만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2020년에 엄청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분만은 왠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를 했지 이번에는 2020년에는 화낸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6.17부터 갑자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요상망측한 있지도 않는 어떤 부동산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다 괴롭혀버리는 지금 과거의 독재 시절처럼 시국선언이 막 등장하기 직전 상태까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위선적인 거.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하나는 아시, 타, 비 이래가지고 나는 옳고 니는 틀려. 즉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신조어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1위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타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순위를 차지하는 사자성어가 후한무치. 그러니까 후가 두꺼울 후거든요. 두터울 후. 그래서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 즉 뭐냐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금년에 대거 등단을 했어요. 이번 그 총선 때. 그래서, 이 법이 어느 정도로 개판이 있냐면, 의외로 부동산을 많이 옆에 그 서울 시내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다수 제가 만나거나 우리 스파레저 회원들이 처음에 오실 때 보면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좀 부자 좀 돼보려고 폼 잡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 법이 모순된 법들이 많고 정부 편의주의적이고 국민의 어떤 권리를 무시하는 것인지는, 도무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재산을 안 갖고 월급쟁이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극단적으로 지금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노예할 아파트를 임대업 등록을 해서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썼죠. 그러면은 제가 물었죠. 렌트홈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인데 렌트홈에 임대차에 대한 임대업 등록을 하면서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를 다 올리게 하거든요. 파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약이 된 거는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하게 합니다. 렌트홈에서. 그랬으면 렌트홈에서 올리면은 국가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 될 것인데, 그거는 관할관청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는 임대차 등록하는 용도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별도로 또 관할 지자체에 또 신고해줘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서를 왜 첨부하게 하냐. 누구들끼리 알아서 교환하면 되지. 그런데 걔네들끼리 같은 국가기관인데,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이 번거롭게 두세 번씩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은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공인 자격을 줘가지고, 뽑은 게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떤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 쪽에도. 그럼 그 계약서로 쓴 것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임대업자들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별도로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서식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 서식대로 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하나 계약서를 쓰고,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는 또 관할관청에 또 계약서를 또 따로 써서 가져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도 국가가 승인한 기관이라는 전문 자격사죠. 그 다음에 LH라고 하는 것은 준국가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면 LH를 끼고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그럼 LH 법무사가 와서 LH 고유한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랑 쓰거든요. 그러면 LH 계약서를 주면 어떠냐? 그러면 또 같은 국가기관인 관할관청이 LH 계약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국민의 편의적인 거가 아니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나 하면은 3개, 4개 계약서를 써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던데.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창의적인 시간을 뺏어버려서 그냥 노동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차피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남의 나라의 얘기 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옛말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협회나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시스템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끔 무능하다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고객이 하나의 행위만 하면은 2개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애플이나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 문자 쓰려면은 3번, 4번의 경로를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도 그 핸드폰 사겠어요? 안 사지. 귀찮아서 버려버리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동산 투자나 하지 뭔 문제 타령이냐 하면 그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금년보다 내년이 실력도 좋아져야 되고 돈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경매쟁이의 기본 덕목이다. 이것은
제가 늘 말하는 정견, 바르게 보는 데서 시세의 조사와 시세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치.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를 내 몸에 배어 있으면은 모순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 눈에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러나 내가 합리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고를 안 하면 모든 게 좀 왜곡된 판단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했는데도 이상하게 애가 좀 또라이처럼 판단 잘못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치, 그 정견, 부자 마인드, 인과의 법칙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그 인트로의 강의고요. 광고도 좀 해드렸고, 내일은 그 우리가 지금 대박 강의 4종 세트 강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협회는 2021년부터는 스파레주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반 강의도 다시 생겼어요. 다시라고는 말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 기초반 강의가 스파레주가 없을 때는 기초반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똥값에 킹왕짱 옥션 5개월, 6개월치 얹어주면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반 강의는 협회 홈페이지하고 킹왕짱 옥션 홈페이지에 경매 교육이라는 폴더를 두들기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들어갈게요. 이 옥션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경매 교육이라는 데가 있죠. 경매 교육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그 협회 교육 커리 안내해 놓고 뭐 크몽에서 하는 거 뭐 4가지 뭐 타링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그 메가 클래스에도 강의 있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꼭 크몽이나 타링 안 가셔도 돼요. 요 방송 듣고는 그냥 본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가셔도 협회는 원격 화상 교육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안내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디자인 제가 해놨어요. 요거 경매 기초 4종 세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협회는 2020년에도 역시 그 분노와 함께 열심히 자기 개척을 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스파레주 교육생들도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배우면 경매는 하면 돈 법니다. 100% 법니다. 100%. 1000% 벌어요. 1000%. 그러나 이제 경매 공부하다가 던져버리는 거는 자기의 본성이죠. 던졌다가 다시 잡는다고 하면 잡혀지지 않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고,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을, 그거는 기초 상식이죠. 내 몸이 덮여져 있을 때 그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경매 공부도 좀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하고 잠깐 멈추다면, 안 가집니다. 안 가져요. 자전거 타다가 탄력받아서 높은 데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탄력을 멈춰버리면은 오르막길에서는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물리학적 상식만 있어 봐도, 그렇게 힘들죠. 경매라는 것은 한번 멈춰버리면은 재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출발하기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모임을 제가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이 있으면은 기대서라도 가는 거고 멈추지 않을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주 뭐 가끔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공부가 멈춰지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자기 관리예요. 한참 맛있는 거 먹어야 될 철이 이빨이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도기한닷컴. 제가 이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저도 편할 것 같아서 북마크가 너무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금년 들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예를 들면 뭐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의 블로그, 그다음 국세청, 법무부의 이제 블로그들, 뭐 이런 거를 다 상단에 북마킹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놔야 되겠다. 그다음에 법도 바로 뒤져봐야 되는 어떤 시기가 금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도기한닷컴이라는 페이지가 굉장히 유익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장인정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까 렌트홈 그거, 제가 그거 생각해 봤는데, 그거, 뭐, 그거야, 뭐가. 과태료 나오면 불복 신청해서 행정소송해야 되나, 그 생각했습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에게 또박또박,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냐, 이렇게 또박또박 물어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좋게 이미 과기사가 설득이 되어 있던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무원이 나쁜 게 아니고 법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말 난처해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설명하는 걸 좀 설명을 해다오. 그랬더니,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3번이나 설명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알면은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제 또 이동찬 변호사를 시켜서 행정소송하고 또 헌법소송 한번 달려봐야 되겠구나. 한번 진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들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다행히 좋은 대화 속에서 방법이 이제 해결책이 찾아져 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투데이 네일에 기사를 썼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강의를 이제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이제 경매 즐거운 명도 할 때, 즐거운 명도의 탄생 비화, 요게 이제 우리 스파레주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35기 때 즐거운 명도의 탄생 비화를,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빠른 스토리로 이제 설명을 주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마인드나 즐거운 명도나 그다음에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나 우량물건의 정의나 이런 거는 언제 생겼냐면 통상 처음하고 두 번째 투자할 때 거의 다 생겼어요. 뭐 오랜 세월 10년, 20년을 투자하면서 터득이 된 이치가 아니고 한 번 딱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넘지 못한다면은 경매로 큰돈 벌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즉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즐거운 명도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명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기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명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저항하는 얘기가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명도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에야 이제 사람들이 법의식이 많이 좋아졌고, 사람들이 이제 예의도 좀 알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못 살던 시절이죠.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IMF 시절. IMF 시절이 잘 살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93년에 92년인가? 93년이겠다. 그죠? 김영삼 정권이 들어온 게 93년. 그 다음에 5년 하다가 IMF 맞았으니까 98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글로벌 시대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 이렇게 국제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식이라는 게 국내의 주식이었지 해외랑 연동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김영삼 정권 때 이제 국제화를 시도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그래가지고 밖에 막 나가가지고 돈 써도 된다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름 통제경제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럴 당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민성이 지금하고 비할 바 아닐 정도로 조금 원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경매와 관련돼서 싸움질 많이 하는 게 일상사처럼 되어 있었고,
처음에 제가 경매를 해 나갈 때도 보면은, 낙찰받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표현이 약한 거야. 그래서, 그냥 서로 낯이 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좀 비우라고 말하러 가는 사람이나, 갖고 있다가 자기가 돈 써가지고 지가 망해가지고 나가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우리를 나쁜 놈 보듯이 하는 경우나, 굉장히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남의 돈, 은행 돈을 실컷 갖다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못 갚았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로남불이 아니고, 만약 그게 내 입장이 되더라도, 내가 돈을 갖다 써가서, 그, 근저당이든 뭐 경매를 당하든, 그거는, 현재 국가의 시스템상,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될 것을 동의하고 돈을 빌려 쓴 거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깔끔한 성격의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갖다 쓰고 나가는 건 싫고 나는 내 집은 내 집대로 지키면서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싶은 이런 도둑놈 심보들이 은근히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요즘에는 좀 안 그렇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지식이 좀 들어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명도라는 거가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에야 뭐 옛날 몇 년 전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이 있니, 무한도전이니, 1박 2일이니, 뭐 기타 뭐 옛날에는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어디 예능 프로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못 나왔었던 무뚝뚝한 시절인데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뭐 예능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발언권도 좀 세지고 뭐 요즘엔 유튜브 방송도 벌써 십몇 년 됐잖아요. 유튜브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재능만 있으면 방송도 하는 그런 시절로 돌입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뚝뚝한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은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그런 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화난 사람 같다고. 그냥 맨 인상 쓰고 돌아다니니까 막 로봇처럼 지금 그 평양 시내 같은 거지. 그냥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한국 서울 보면 평양 같은 느낌 나는 거죠. 그냥 무뚝뚝한 인조인간들이 걸어 다니는 거니까.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적인 어떤 면을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부터도 저는 이제 20대 때 경매하기 전에 세상에 불만이란 건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시험은 잘 되지도 않지. 나이는 27, 8 다 돼가지. 지금도 28이면 직장 가기 힘든 나이인데. 그 당시 제 나이 때 28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시를 준비할 때도 영어를 손놨던 시절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딱 영어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영어라는 걸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은 잘 봐서 영어는 보통 뭐 한 개 틀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죠. 발음은 안 돼. 근데 이제 해석은 되는 거지, 보면은. 그죠? 그러던 암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속에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운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정종 무술은 나이가 29세, 30세 들어서 시작했지만은, 그 전에 왜 우리나라에 보면 합기도니 뭐 검도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 또 이게 작대기 들고 하는 것도 좋아해서 봉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책 강의니까 여담성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을 어떤 거를 이제 해야 되냐면